자, 이번에는 카복실산을 산염화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RCOOH를 RCOCl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산염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가장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큰 쪽에서 반응성이 작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용은 반응성이 작은 쪽에서 반응성이 큰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와 같은 반응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OCl2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염화사이오닐을 이용을 하면 이 카복실산을 이렇게 산염화물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공격하려고 하는 친액체가 떨어지는 이탈기보다도 더 약한 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SOCl2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반응을 한번 반응 메커니즘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적은 아실 유도체에 해당이 되는 이 카복실산을 우리가 더 반응성이 큰 형태인 산염화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화사이오닐이 카복실산에 있는 이 OH기를 반응성이 더 큰 이탈기에 해당이 됐었던 그 Cl 마이너스의 형태로 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예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죠? 반응성이 작은 데서 반응성이 큰 걸로 가야 되는 그런 조건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OH기에는 먼저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SOCl2에서 S와 O 사이에는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먼저 전자를 제공을 해주면서 이탈하는 Cl이 생기게 돼요. 자, 이게 1단계에 해당이 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1단계의 반응을 진행하고 나서 보면, 탄소 이중결합, 이 산소는 전자를 하나 제공을 하면 산쌍을 제공하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대신에 황과 새로운 결합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Cl. 자, 이때 아까 이탈해서 떨어져 나갔던 이 Cl 부분이 수소를 공격을 하게 되고, 자, 수소는 전자를 다시 내주고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 생성물 보면 CO에 O는 전자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재생됐고요. S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O, Cl.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좋은 리빙 그룹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리빙 그룹으로 바꿔주고 나서 반응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Cl-가 공격을 하게 되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전자가 내려오면서, 이때 이 Cl에 해당되는 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리빙 그룹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전자 이동이 일어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산염화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보면, 반응성이 적은 데서 반응성이 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쪽을 봤지만,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형태에서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카복실산의 산무수물 전환입니다. 산무수물이라고 했으니까 수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무수물을 강하게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 사이에서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카복실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당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당량을 반응을 시켜서 물 한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언하이드라이드 형태, 즉 무수물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높은 온도 그리고 이당량에 해당이 되는 카복실산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탈수하게 되면 산무수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에스터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에스터로 전환하는 방법에서 먼저 이
카복시산에서 가장 유용한 그 반응이 바로 이 카복시산을 에스터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카복시산 음이온이 1차 할로젠화 알키라고 반응을 합니다. SN2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카복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일단 카복시산 음이온으로 바꿔주고 또 에스터로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피처 에스터화 반응이에요. 이 에스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복시산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친해성 첨가 반응을 하기에는 반응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산촉매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HCl을 산촉매로 사용을 했는데 H2SO4와 같은 어쨌든 산에 해당이 되는 촉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응성을 조금 더 크게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칼복실산과 알코올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터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수분이 떨어지고 나가는 이 부분을 보면 카복실산에서는 OH기가, 그 다음에 알코올에서는 H기를 떨어뜨리고 H2O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스터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터에서 탄소, 산소 옆에 붙어 있는 이 알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알코올에서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터화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일단 이 에스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일반식을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가 C 형태로 가는데 이게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은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C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나 B에 해당이 되는 부분의 농도는 올려주거나 C 생성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의 농도를 낮춰줘서 반응이 이제 정반응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 자체가 이렇게 평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지만 르샤틀리 원리를 이용을 해서 반응물 중에 해당되는 것, 즉 알코올 같은 것들을 과량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생성물에 해당이 되는 H2O, 물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면 평형이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보닐 산소에 양성자 첨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응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양성자가 첨가하게 되고 그러면 전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탄소는 조금 더 전자를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더욱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정사면제 중간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첨가 생성물을 형성하고 나서 OH기의 양성자가 첨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산소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양성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에 이제 결합선이 하나 생성이 됐고 여기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산소 원자 쪽으로 양성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이동되어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리빙 그룹이 돼요. 그래서 떨어지기 좋은 그런 이탈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2O로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죠. 제거되기 좋은 이탈기 형태를 형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탈하고 나면 이와 같은 에스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